안녕하십니까. 관절 치료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흔히들 나이가 50대 전후가 되었을 때 무던히 어깨가 아프고 움직임이 불편할 경우 쉽게 부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비로소 생기는 질병은 아니고요. 젊은 환자분들에게서도 발병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을 진찰하면서 오십견이다, 동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몸 만들기 열풍이 불면서 헬스 등을 무리하는 경우, 그리고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어깨를 많이 쓰는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역시 발병 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상에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한 자세로 오래 책을 바라보는 수험생 등 어깨 움직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이러한 오십견 발병 빈도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십견의 다른 이름은 동결건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어깨가 굳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주 증상입니다. 우선은 어깨의 움직임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겠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관절의 각도 제한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오십견으로 진단받는 환자분들 중에 동반 질환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줄인 회전 근개의 파열이 있다던가 특정 부위에 돌 같은 석회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성 건염, 자라나는 뼈 등에 의한 충돌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그 1차적인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염증이 악화되고 따라서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질병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원인 질환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당연히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치료와 함께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같이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1차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동결건의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원래는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야 하는 어깨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고 또 딱딱해진다고 봐야 하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가장 먼저 이런 염증 상황을 조절하여 통증을 줄임과 동시에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서 환자분들이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약물을 치료를 먼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관절각 내의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통해서 심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의 가동 범위를 결국엔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각도를 점차 증가시키는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단순히 팔을 막 휘젓는 이런 동작을 하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동작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식탁에 수건을 하나 두고서 이렇게 팔을 앞으로 움직인다던가, 벽을 타고 손가락에 등산을 해서 팔이 닿게 하는 이런 동작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전문 도수 치료사들이 이런 각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전문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받아주시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낫지 않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보다 많이 질병에 걸리시고 또 치료 결과 역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게 되고, 결과를 지켜본 다음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수술적 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각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관절 가동 각도를 늘리기 위해서 마취를 먼저 하고 도수 조작술을 시행합니다. 마취가 되어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잠을 자는 동안 집도의가 각도를 늘리기 위해서 어깨를 움직여주는 치료입니다. 두꺼워진 관절막이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관절 각도가 많이 회복이 되는데, 단점은 뜯어지고 난 그 부위에 피가 많이 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굳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독으로 마취와 도수 조작술을 하기보다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두꺼워진 관절막을 적당하게 제거하고 절제해주는 방법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과 유리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부터 어깨를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어깨의 통증 역시 매우 빠르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50견의 진행 단계는 분류에 따라 다른데 크게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쉽게 내가 50견이 왔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팔을 등 뒤로 돌리는 이러한 동작이 어려울 때, 원래는 잘 돌아가지던 팔이 통증과 함께 굳는 느낌이 있으며 진행하게 되면 골반 위치 정도에 겨우겨우 팔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이트 페인이라고도 하는데 야간에 누워있으면 점차 통증이 악화되고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1기에 해당하고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간 점차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뿐만 아니라 팔을 앞으로, 옆으로 드는 동작도 어려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여 주려고 해도 굳어서 90도 이하의 각도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2기가 되면 스스로 움직임을 제한해서 통증을 줄이려고 하게 됩니다. 2기는 보통 4개월에서 1년까지 점차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옷에서 지갑을 꺼내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하기 힘들다는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는 밤에 누워있을 때 묵직한 통통이 지속되고 움직일 때 마지막에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기가 되면 많은 환자들이 이전보다 통증이 줄어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치료 없이도 움직임이 많이 좋아져서 회복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절 가동 범위가 검사를 해보았을 때 건측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고 이 힘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어깨에 비하면 많은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총 계산해 보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환자분들은 대략적으로 3년 정도 오랜 시간 고생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3기를 지난 다음에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치료를 했을 때 이전으로 회복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적절한 시기에 빨리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앞당기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50견의 정의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깨가 아프시면 이러다 말겠지, 무리해서 그런 거니까 쉬면 괜찮겠지 하시면서 절대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언제든지 가까운 관절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